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되면 이것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문제이거든요. 형사 책임을 지는 문제로 기결되기 때문에 이 중도금 지급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 해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사안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깰 것 같을 때 상대방의 계약 해제권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A는 매도인입니다. A는 2021년 11월 1일 B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도록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없이 2022년 3월 1일 날 잔금 9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당일 1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때 당시에 부동산이 상승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10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막 13억에 산다는 사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계약을 깨면서 끝을 내야 될 것이고, 왜냐면 위약금을 1억 원 물어가면서도 13억에 사겠다고 하면 이거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니까 빨리 깨려고 할 텐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속 상승장에서 지금 빨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사례에서는 매수인 A 입장에서 매도인의 해제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리를 알아보면 우리 민법 제565조가 규정한 내용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을 반대 해석한다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교부자든 피교부자든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본 사안과 같이 10억 원 중에 1억 원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매도자가 지금 13억에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매수자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이행에 착수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부분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에 착수란 판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판례에서는 단순한 이행 준비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표현들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단순한 이행 준비냐 어떤 채무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냐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어떤 이행의 착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이행의 착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의 일부를 이행하는, 지급하는 행위도 이행의 착수라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그 외에도 판례는 이런 경우도 이행의 착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해서 매도인에게 등기소 같이 가자라고 해서 동행을 촉구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잔대금을 준비를 해서 나한테 넘겨주시오 라고 요구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면에 매도인의 경우에서는 어떤 게 이행의 착수가 될까요? 판례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묘목의 매매에서는 있었던 일인데 매매 목적물을 넘겨주는 경우, 그때 이미 이행행위가 있었던 상황이죠.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라면 매도인이 등기 이전 서류를 어딘가 법무사 내지는 공인중개사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등에다가 맡겨놓고, 난 지금 소유권 이전 서류를 어디 맡겨놨으니까 언제든지 넌 찾아가서 잔금만 주면 언제든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갈 수 있다 라고 어떻게 최고를 하는 그런 경우도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안을 살펴보면요, 매수인인 B는 A의 계약금 해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면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도금 지급이 어떤 의미를 지냐면, 본 사안 같은 경우에서는 중도금이 없지만 중도금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되면 이것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문제이거든요. 형사 책임을 지는 문제로 기결되기 때문에 이 중도금 지급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약을 하실 때 중도금 기일을 잡아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당연히 자금적인 사정이 이제 허락이 될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기일은 이런 경우에서는 매수인에게 유리하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아니면 중도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의 일부라도 이행 행위를 하면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를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사안에서의 요지였고요. 추가적인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에 지급을 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매도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도 안 됐는데 무슨 잔금 지급이냐, 이거는 반칙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것은 반칙이 아니다, 즉 이행기 전의 이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의문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처분 금지 가처분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목적물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지 말 것이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등기부에 아예 가처분 등기를 격려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건데요. 처분 금지 가처분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매매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질 뿐이지 사실은 매매 목적물의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고 하면 매수인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 매수인의 관계에서 그 등기가 이전된 제3자에게 내 소유권을 주장해서 너의 소유권 이전 행위는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서로 상대방의 계약금 해제권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지급, 잔금 일부 지급,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그런 부분의 어떤 조치를 알아보았고,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하려고 할 때 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 이전 서류의 제공,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가계약금과 관련한 논의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